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대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분. 단순히 비즈니스 그 자체만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은 물론 명확한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계시는 분이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성장과 성과를 낸 분들이 대표 자격으로 특별히 초대받아 갈 수 있는 뉴스킨 글로벌 서밋에 얼마 전에 다녀오시며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에너지를 품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 에너지를 받고 가실 수 있음에 저만큼이나 신이 나실 듯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죄송합니다. 박명섭 사장님이십니다. 큰 랜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섭입니다. 저도 제 이름을 발음할 때 어렵거든요. 감사합니다. PPT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석범 사장님한테 8대 파트너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항상 우리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면 계보를 쭉 알려드려요. 그래서 박석범 사장님을 특히나 티업을 많이 하는데, 그 박석범 사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미국 지역과 또 다른 나라에 계시는 사장님들까지 계시는 이 줌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번에 최성결 사장이 한번 여기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재인식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자면요. 뉴스킨을 12년째 하고 있고, 뉴스킨에서 결혼했어요. 뉴스킨에서 만나서 최성결 사장님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곧 내년이면 40이 되거든요. 40을 바라보는 이제 애 셋 아빠가 돼서 뉴스킨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의 가치가 더 커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2011년 2월이었어요. 이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70kg, 69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때 다이어트를 한번 하고 출산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이 다시 쪘다가 다시 지금 이 몸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드름도 많이 심했어요. 저는 보험 영업을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떤 걸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뭘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돈의 팔촌을 다 털어봐도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해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저 잘 살고 싶은데 제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의 지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수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삼척까지 자전거를 타고 2주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보험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 보험하시는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서 바로 보험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살에 보험을 했기 때문에 인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을 다니고 하다가 형님 영업을 했어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80kg 찌고 여드름도 심해지고 건강 상태가 많이 무너지면서 저한테 뉴스킨을 계속 전달하는, 제가 콜드라고 하죠, 뉴스킨에서는. 보험에서는 개척이라고 하거든요. 개척 영업을 하러 갔었던 옷가게 사장님께서 제 몸 상태를 보고 계속 TRA라고 하는 제품을 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사는 거를 보고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남의 호주머니에 돈 버는 일을 하지 말고 당신 일을 해봐라 라고 1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어요. 계속 피해 다니다가 한 10번 정도 저를 찍었어요. 10번 정도 와봐라, 세미나 와봐라, 세미나 와봐라 했는데 그걸 계속 거절하다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볼게요 라고 해서 한 번을 갔는데, 그때 제 뉴스킨의 비전을 보게 되고 뚜껑이 날아가고, 왜 내가 1년 동안 피해 다녔을까? 진작 뉴스킨을 좀 알아볼 걸 라고 하면서 뉴스킨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흘렀고요. 제가 보험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했었어요. 현실 점검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누스킨 비즈니스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래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현재 내 나이를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종이가 있으시면 종이에다가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나이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의 나이를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나이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더하기 이 모든 숫자에다가 나이 숫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살이 될까요? 30인 사람은 35살이 되고 40인 사람은 45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5를 다 추가해 보는 거죠. 아이가 지금 5살이면 10살이 돼 있을 거고 15살이면 20살이 돼서 군대 갈 나이가 되고 뭐 이렇게 나이가 제각기 나타날 겁니다.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5년만 해도 기분이 어때요? 뉴스캔을 하는 우리도 5년 후를 그려보면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10년을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현재 나이에 10을 더 해보면 30인 사람은 40이 될 거고 40인 사람은 50이 될 겁니다. 50인 사람은 6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이가 60이면 70이 되실 거고요. 70이신 분들은 80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20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30인 사람이 불과 20년만 지났는데 50이 될 거고요. 40인 사람은 60이 될 거고 지금 50인 분은 70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늦게 가라 한다고 늦게 가질까요? 멈춰줘 한다고 멈춰질까요? 멈추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터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면서도 오늘만 바라보고 올해만 바라볼 게 아니고 5년 후의 삶, 10년 후의 삶, 20년 후의 삶을 미리 그려놓고 산다면 지금 현재 뉴스킨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할 때 그래 어차피 지나가는 삶인데 지금 잘 되니까 행복을 느끼자. 지금 좀 어렵지만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잘 견뎌볼까? 이런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제가 보험을 할 때는 이거를 해놓고 미래 이렇게 빨리 오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연금 하나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을 했었어요. 뭐 재무상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결국엔 연금 가입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보험을 하면서 이거를 할 때 저도 불안했어요. 아니 나도 이게 미래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딱 만나고 나서는 이 표를 할 때마다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단순하게 30만 원, 50만 원 연금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내 시스템을 만들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전달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멋지고 즐겁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할 때보다 저는 더 확신 있게 뉴스킨을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떨림과 긴장됨과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에서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미팅이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해보시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즈니스 전달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저는 보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영업과 뉴스킨 비즈니스 시스템 소득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10만 원짜리 보험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20년 납을 하거든요. 20년 납입을 해서 10건을 하면 한국에서는 커미션으로 300에서 많게는 뭐 한 450까지 줍니다. 그러면 그냥 300 잡아볼게요. 300만 원을 받아요. 1월 달에 10건을 하면 30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10건을 하면 또 300만 원을 받습니다. 3월 달에 10건을 하면 또 300만 원을 받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한 달에 10건을 했을 때 이 돈을 받습니다. 10월 달에도 10건 했고요. 11월 달이 됐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내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지수당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유지수당이 몇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넣지 않았어요. 결론은 신규 고객을 그 달에 창출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영업이에요. 그리고 12월이 됐을 때 이 돈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일을 못하면.
내가 12월에도 일을 하지 못하면 이 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도 보험 계약처럼 정기 구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정기 구매를 1월 달에 10건을 하고 2월 달에 10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밑에다가 얼마를 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요. 11월 달에 똑같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10개월 동안 가입시킨 100명의 고객이 10만 원씩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뉴스킨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신규 영업을 하지 않아도 250만 원을 줍니다. 약 250만 원이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아무것도 못했을 때도 이 돈을 또 줍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달에 1월이 됐을 때 이 돈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험은 영업권을 줍니다. 당장 신규 고객을 창출을 했을 때 그 소득을 주고요. 신규 고객 수당이라고 하는 걸 주고, 뉴스킨은 소유권이라는 걸 줍니다. 1월 달에 가입시켰던, 2월 달에 가입시켰던, 10년 전에 가입시켰던, 지금까지 물건을 쓰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만큼 나한테 소득을 주는 그 소유권을 준다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릅니다. 영업은요, 신규 고객을 창출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과거에 언제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쓰고 있다면 그 모든 소유권을 그 사람이 돈을 쓰지 않을 때까지 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아이한테 그걸 상속해주는 소유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영업이잖아. 그거 매달 팔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파는 것 같지만 누적이 됐을 때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혼돈이 처음에 많이 있어요. 사업을 몇 년을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혼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깨부수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소유권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이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보상 구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아, 영업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누적되는 내 소유권을 만드는 일을 해보자라고 하고 바로 전업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마침 그 해에 뉴스킨을 알아본 그 해에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라이브라고 하죠. 컨벤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계급 사회잖아요. 예, 맨 꼭대기층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굴러떨어질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저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백만장자 최고직자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무조건 저 자리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1년 만에 블루 다이몬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컨벤션에 20명 초대하고 막 이랬었어요. 한국 컨벤션에. 근데 블루 다이몬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요. 제가 전기가 끊겼어요. 제가 살던 집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면 뉴스킨 시작하자마자 큰돈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벨로시티가 와서 지금이야 10,000포인트를 하면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10,000포인트를 해도 2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을 잘해도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이유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제가 엄청나게 빅 비즈니스를 한다고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막 이러면서 제 재정이 파탄 나는 줄도 모르고 뉴스킨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 끊기고 핸드폰 끊기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내 재정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이 비즈니스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됐고요. 확실히 어려움이 닥쳐야 뭔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뉴스킨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뉴스킨이 잘못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제대로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뚱뚱했던 사진과 날씬해진 사진을 비포 애프터 그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엄청나게 하루에 몇백 장씩 뿌리고 다니고 하면서 그때 TRA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잘해서 좀 이겨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알스퀘어드가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커미션을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뛰어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때 제가 다른 걸 하지 않고 뉴스킨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거 그게 참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이 닥친다면 행동량을 더 많이 해버리면 아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오기 생기지 않나요? 나 이거 성공하려고 들어왔는데 막 안 되고 하면 오기 생기잖아요. 그 오기를 활용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더 뛰는 용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겼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권리소득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레버리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요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그런데 건물주도 맹점이 있어요. 아무리 신규 건물을 내가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죠. 점점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내가 산 건물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면서 내 건물 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5층짜리 건물을 샀다면 그 5층이 6층, 7층으로 스스로 층수를 올리나요? 아니죠. 근데 누스케는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자동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의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내 머릿속에 하고 있느냐가 이 비전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확신을 뉴스킨의 보상을 통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1대부터 6대까지 5% 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유가 생기는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소득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 뉴스킨 시작을 하면 1대부터 6대까지 5%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게 뭐죠? 1대 6라인을 후원하는 겁니다. 1대 6라인이 있지 않고 1대부터 6대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뉴스킨을 시작을 하고 뉴스킨의 보상을 이해하면 아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 EBA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1대부터 6대까지가 이 사업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1대 6명을 찾는데 혈안이 돼서 열심히 뛰죠. 그러면 언제까지 1대 6명을 찾아야 될까요? 자기 역량에 맞게끔. 빠른 사람은 빨리 하면 되고요. 좀 늦으면 5년 만에 하셔도 되고 10년 만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한 빠르면 좋겠죠? 누구나 시간이 이르면 1대 6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늦어서 20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만두지 않는다면 1대부터 6대까지 받기 위해서는 1대 6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 6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그거 하려고 계속 누군가를 후원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1대 6명을 찾는 게 목표가 되고요. 내 파트너의 목표는 뭘까요? 내 파트너의 목표도 결국에는 1대부터 6대까지 권리소득을 받기 위해서 1대 6명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1대 6명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 1대 6명을 찾았다면 2대 6명이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전제를 한다면 2대도 6명씩 채워질 거고 3대도 6명씩 채워질 거고 4대도 6명씩 채워질 거고 6대도 6명씩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리점 한 사람당 그 금액을 이야기해 보면 대리점 한 사람당 20만 원이니까 6명이면 120만 원, 36명이면 720만 원, 216명이면 4,300만 원, 1,300명이면 거의 한 2억 6천, 7,776명, 15억이 넘죠. 46,656명, 93억이 넘죠. 이거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1대부터 6대까지 들어오는 숫자를 100명이 되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이걸 준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대부터 6대까지 내가 6명을 후원을 해놨다면 1대부터 6명의 이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목표가 1대 6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다 대보면 111억, 112억이에요. 뉴스킨은 112억을 벌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뉴스킨이 지금 39년 됐잖아요. 39년, 40년 된 이 시간 동안에 이거를 채운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대표적으로 박석범 사장님이라든지 제 5대 스폰서 사장님인 조규차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대부터 6대까지 계속 조직이 늘어나고 정체됐다가 늘어나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20, 30년 후에 뉴스킨을 통해서 월 50억, 60억 버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나라고 이게 안 될까요? 이제 시작한 나라고 이게 안 될까요? 이제 시작해도요, 1대부터 6대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자동으로 레버리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정말 뉴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죠? 스폰서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 있나요? 처음에는 스폰서가 오라니까 왔겠죠. 근데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한 순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내 파트너 사장님도 내가 오라고 해서 왔겠죠. 하지만 그가 본인의 이 비즈니스 완벽하게 내 소유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할까요? 스폰서 때문에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자동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사진 찍어주시고. 각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직원이 사장인 나처럼 일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누스킨 비즈니스는 어때요? 나보다 더 열정 강한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이미 백만장자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누스킨은 어떻게 잘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12년이 됐는데 아직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네,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든 조직을 만들고 권리소득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걸 레버리징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일의 본질과 끝점을 한다면 무슨 일은 하게 돼 있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누스킨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냥 투룸에서 살았어요. 와이프랑. 첫째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조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 앞에 계시는 조산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때 팀엘리트를 도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엘리트 첫 회 3개월 차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이야 1대 6명이지만 이때는 1대 15명을 해야지만 팀엘리트를 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15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누가 됐든 붙들고 누스킨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이분이 새벽 내내 아이를 받아주고 새벽 내내 잠 못 주무시고 피곤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상결 사장은 갓난아기를 첫째를 안고 있고 저는 이분이 출산 이게 다 마무리가 되자마자 "조산사님 피곤하시죠? 제가 갈바닉으로 목을 좀 풀어 드릴게요." 해 가지고 아기 태어난 이 순간에 갈바닉으로 목을 풀어 드리고 이분한테 매출을 하고 이분이 저희 15 라인 중에 한 라인이 돼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이 원룸 투룸에 살게 해준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 있잖아요. 아기를 낳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최승열 사장이. 그래서 인제 집 근처를 저는 돌아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희 이 집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저희 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잘 돼서 나가면 사장님도 좋지 않으세요? 저희가?" 라고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양자 측정을 했고 TR90이 나갔고 예 그분도 저희의 대리점이 돼 주셨고 예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죠. 인제 핏덩이 4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갈바닉을 해 주고 뉴스킨을 전달하고 있는 게 누군가 봤을 때 미쳤죠. 근데 저는 뉴스킨을 너무 성공하고 싶었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매력을 누구에게나 전달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행동이 나오지 않거나 스폰서 미팅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거나 한다면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24시간 같이 있어 주지 못하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결국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미팅이 있을 때는 동기부여를 받지만 이 미팅이 없을 때는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뉴스킨의 비전의 끝점, 뉴스킨의 끝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요. 굳이 동기부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뉴스킨의 비전, 뉴스킨이 만들어주는 이 보상 시스템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어. 이게 동기부여 아닌가요? 어떤 강력한 강사의 강의를 듣거나 어떤 강력한 성공학 책을 읽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성공 욕구, 그거만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내 꿈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꿈과 뉴스킨이 만들어주는 이 비전을 연결시켜 보세요. 내 꿈이 크고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도구가 다른 데 있다면 그거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뉴스킨이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행동하시면 되는 거죠. '나 진짜 성공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제대로 뉴스킨을 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시간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표를 해 드린 거예요. 정확히 알게 되었고 스스로 점검되었다면요. 결국에는 만나는 일이에요. 박석범 사장님도 계속 만남을 강조하시잖아요. "무조건 만나라. 비전 제시해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10년 할 거를 3 년에 끝내라."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은 주인공이 누구죠? 나예요. 그리고 내가 뉴스킨을 전달을 할 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뉴스킨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의 성공이 어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점은 어떤 걸 꿈꾸나요? 그거를 위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EBP가 되고 싶고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EBA가 되고 싶어서 리크루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성공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도구로 뉴스킨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뉴스킨 시키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키나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야죠. 그러니까 스폰서링을 요청을 할 때 "저 그 사람 꼭 뉴스킨 시켜야 돼요." 왜 시켜야 되는데요? 내 성공을 위해서? 아니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의 도구로 뉴스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내가 같이 성공을 하는 거지,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온다 한들 떠나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뉴스킨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모든 미팅에서 하시면서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뉴스킨 만나서 진짜 이 사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뉴스킨 하세요.' 라고 하는 관점으로 뉴스킨을 꼭 전달하시고요. 첫 번째 만날 때 많이들 실수를 합니다. 너무 발톱을 일찍 꺼내서. 그 사람의 욕구도 파악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뉴스킨 비즈니스니까 하세요." 항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1 시간을 만나면 50 분을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10분 정도 남았을 때 내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를 싫어할까요?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만난 그 자리에 스폰서가 와 있는 거예요. 다단계 스폰서가. 그래서 앞에다가 종이 펼쳐 놓고 종이 동그라미 그리고 회사 설명서 놔두고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다다다 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모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뉴스킨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수처럼 하지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 사람이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비전을 제시하자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할 거고요. 돈에 부족하다면 돈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여행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를 뉴스킨의 비전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한테 애정을 가지고요.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도전을 해 봤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뤄 보았는지, 무엇을 잃어봤는지, 무너졌을 때 이 사람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물어보시고요. 당신의 인생의 끝점은 뭡니까? 삶의 목표가 뭐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머리로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이 돼요.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나이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끝점을 그려 놓고 어떤 도구가 지금 필요한지를 알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뉴스킨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알고 있었던 사이라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단 1 시간을 미팅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상대방과.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뉴스킨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뉴스킨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뉴스킨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대방을 주인공에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의 니즈에 맞게끔 뉴스킨을 전달하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질문을 잘하고 경청을 잘한다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시고 '그래 맞아. 저거야. 그래 현장에서 저렇게 해야지 사람 마음이 열리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렇게 하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점검이 되면 아까 제가 해 드렸던 이거 하세요. 그냥 뉴스킨 좋으니까 하세요가 아니고요. 나이표 하시고요. 지금 현재 당신은 5년 후, 10년 후, 20 년을 그려 보고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지금 현재 일 가지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제안 드리는 비즈니스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이것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명단이 분류됩니다. 아, 제가 열심히 사긴 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고 산 게 저는 너무 후회가 되고, 아, 진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봐야겠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뉴스킨 비즈니스 정말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인데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살아요.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니즈가 없겠죠. 괜한 사람들에게 뉴스킨 하지 마시고요.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 뉴스킨의 기회를 전달하십시오. 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뉴스킨 많이 데려와 봤잖아요. 뉴스킨을 많이 데려와 봤지만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원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뉴스킨을 전달을 하려고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관계가 사라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관계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거절을 하거나 현실 경험이 돼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세요. 제품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심장이 뛰거나 동공이 흔들리거나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하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 에너지를 너무 헛군데다가 쓰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저희 팀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뉴스킨 비즈니스 입문을 하면 임상을 만드십시오. 이거 저거든요. 예. 둘째 낳고 제가 완전히 뚱뚱하게 다시 돼 가지고요. 다시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일대 파트너 사장님인데 이분도 아기 둘을 낳고 이렇게 됐다가 지금 몸을 이걸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됐고 이분도 제 일대 파트너 사장님인데 요런 아기 둘 엄마가 이렇게 지금 더 날씬해졌어요. 그리고 이분도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이런 몸에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아이 둘을 키우고는 엄마인데 이 두 분은 파트너 스폰서 관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번에 왔던 최성교 사장입니다. 제 와이프. 임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사람들한테 찾아다니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달하십시오. 어 다른 나라 비즈니스는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전혀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밋 가서 임원진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한국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과 다르다. 관계가 중요시 되고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살고 그 문화가 SNS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작위로 '비즈니스 한번 해 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는다. SNS도 모르는 사람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서 좋은 사람임을 느낄 때 비즈니스가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2년 만에 3년 만에 SNS로 100만 장자가 나오는 사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발표했었거든요. 아무튼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임상을 확실히 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낯선 사람한테 100 명한테 가는 것보다 내가 확실한 임상 내서 내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확장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내가 임상이 준비됐다면 정말 비즈니스로 확장이 빨리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모습을 보고 뉴스킨에 입문한 사람에게 확실한 임상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한테 뉴스킨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주변 사람들 만나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뉴스킨 비즈니스는 확장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임상 확실히 만드시고 함께하는 사람을 늘리고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성장입니다. 영업 스킬을 많이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수 있다. 이걸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소비자 20명 정도 멘토리즘 유지되잖아요. 나머지는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품어내는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담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성장을 함께하는 팀,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너무 저조했습니다. 진짜 잘하지 못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성장 곡선이 된다고 하지만 이 직선인 것 같지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늘 물건 샀어요. 반품했어요. 오늘 비즈니스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나와요.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비전이 또렷한 사람이라면, 내 끝점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그냥 다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저희 실제 데이터거든요. 20명, 30명, 20명, 30명, 20명, 30명, 20명, 30명을 제가 6년을 했더라고요. 6년 동안 2, 30명, 2, 30명, 2, 30명, 2, 30명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비즈니스 진짜 셀로 분화해서 각자의 영역을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했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도 떠나지 않았어요. 파트너 사장님들. 떠나지 않은 단단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본인들의 그룹을 각자 만들면서 이렇게 점프업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런 시기를 저희가 겪으면서요, 회사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밑바닥을 기던 이 시간이 깎이고 성장하고 신념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뉴스킨 그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념이 저희한테 있었고, 저희와 함께한 몇 년 동안 했던 파트너 사람들한테 이 신념이 생겼고, 이 신념이 너무 간절함이 터지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졌고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오래 했지만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내공이 쌓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그만둬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내 파트너 사람과 함께 폭발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내공을 쌓고 다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성장이 타이밍이 온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인내하고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잘할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담아낼까 고민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불러주더라고요. 서밋으로. 저희가 서울 경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광주 전남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네,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한국 내에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서밋에 초대됐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는 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철 사장님, 저의 5대 스폰서 사장님인 조규철 사장님과 4일 동안 정말 많은 소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책 박사님이랑도 인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기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밋을 그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했었는데요. 프로보 본사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배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맑고 회사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서밋을 다녀온 기념으로 비밀 서약을 했지만 제가 풀 수 있는 내용은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예요. 회사가 정말 빨리 시장을 준비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김미경 강사가 했던 웹 3.0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의를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대박.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내가 게시물을 4,000개를 넘게 올렸네. 거기에 내 글, 내 사진, 내 영상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나 때문에 되게 똑똑해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은 돈 벌기 되게 어렵게 해놔서 꼭 이렇게 링크도 안 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인스타그램은 나 때문에 엄청 똑똑해졌는데? 인스타그램 주가에 내가 엄청 기여했는데? 그럼 인스타그램에 기여한 건 15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네이버에 기여한 건 장난 아닌데? 웹 2.0 시대에 김미경이 엄청 기여했어요. 블로그에도 자료 있다만큼. 내가 네이버 카페를 얼마나 여러 개 만들었는지 한 10개 만들었어요. 졌다 부셨다 10개는 만들었고. 오마이갓. 우와. 그렇지. 자, 여러분. 웹 2.0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데이터들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구글에 이 모든 데이터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올리고 그냥 좋아요 조금 받고 그것을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만 하지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뭐가 돼요? 내가 당연히 보상을 받았어야 되죠.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웹 3.0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인스타그램을 잘해도 그 회원의 소유권은 인스타그램 겁니다. 유튜브에 아무리 많은 영상을 만들어도 유튜브에서 올리지 말라는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내 계정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 수수료는 줄지언정 결국에는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웹 3.0은 내가 확보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는 내 소유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웹 3.0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 도구를 쥐어주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 도구를 웹 3.0의 시대가 오는데 이거 너가 웹 3.0의 시대를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야 라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뭐 비트코인 정도 될까요? 그건 탈중앙화니까요. 어찌되었든 웹 3.0이라고 하는 거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있지만 이 기회를 주는 아이템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베라에 심장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근데 이번에 서밋 다녀와서 이 회사가 준비해준 이 플랫폼의 기회가 얼마나 큰 건지 이해하게 됐고 그걸 공유해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한국 자료가 없고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요청해 놨어요. 이런 영상 한국형으로 만들어주라. AI예요. 베라는. 자, 피부 테스트를 하고요. 비지아 측정기가 베라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수면을 취하는지 개인 맞춤으로 컨설팅을 한 다음에 제품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라를 통해 비즈니스가 확장됩니다. 핵심은요, 베라와 스텔라는 AI입니다. AI가 뭐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내가 어딘가 핸드폰 어딘가에서 검색했던 그 키워드가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뜨죠. 내가 어디인가에서 원한다고 했던 것을 너 이거 원하잖아, 이거 원하잖아. 이거를 계속 개인 맞춤으로 주는 게 AI의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인데요. 베라와 스텔라에서 그게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진을 찍는데 사람마다 다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이 얼마나 피부 진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어두우면 밝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너무 가까우면 좀 멀리 띄우세요. 네. 조명이 좀 안 맞으면 더 좋은 데로 가세요. 이거를 각도가 안 맞으면 각도를 맞추세요.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기 전에는 사진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I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완벽하게 찍혀질 때까지 안내를 하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완벽한 사진을 찍기만 할 수 있다면 피부 진단 제대로 되겠네. 그리고 피부 진단이 되면 모공은 어떻고 주름은 어떻고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겠죠. 아, 이 사람이 기미가 많은 사람이구나. 모공이 넓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눈가주름이 많은 사람이네.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베라로 입력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입력한 거에 따른 제품 추천이 됩니다. 근데 이 제품 추천에서도요, 그냥 추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급 라인 추천이 되고 좀 저렴한 노멀 라인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만날 때 무조건 비싼 것만 들이밀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창피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돈 없다는 이야기 하기 창피해서라도 권하는 거 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싼 라인도 있고 저렴한 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건을 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거라는 겁니다. 강요에 서 사는 게 아니고요. 피부 진단을 통해서 얘가 AI가 추천을 해주니까 아, 이거 이만큼 이렇게 피부 진단이 나왔는데 이거에 맞춤으로 나한테 준 거니까 나 이거 여기서 바로 사봐야지 라고 하는 확률이 아주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린 사업자한테는 스텔라가 깔리잖아요.
2주나 3주 후에 물건을 사게 되면 스텔라에 팝업이 딱 뜹니다. 당신의 고객이 피부 진단을 했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서 스텔라에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고객이 물건을 산 지 2주,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셀카를 찍어서 피부 진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세요. 자, 고객 관리가 스텔라 하나면 끝나버립니다. 인제막 누스킨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고객 관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스텔라가 이걸 안내를 해준다면 당신이 연결했던 그 베라 고객이 물건을 샀어. 샀는데 2주 후에 다시 한번 연락해봐. 한 달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해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람 만약에 베라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부 고민이 주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AI라고 했잖아요. 베라 어플이 주기적으로 너 피부에 주름이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 써봤냐? 이런 제품이 좋은데 라고 하는 걸 계속 팝업을 띄워줍니다. 베라를 띄울 때마다, 베라를 열 때마다, 셀카를 찍을 때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베라가 계속 그걸 알려주니까 물건을 더 살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지겠죠. 저는 이것들이 인터넷 판매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라에서 피부 진단을 했고 베라가 추천을 하니까 여기서 살 확률이 높겠죠. 굳이 여기서 알려주는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어플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우리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할 때 칼로리 같은 거 확인하려고 나이키 어플 설치하잖아요. 베라에 이 기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베라를 더 많이 활용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 스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관리가 스텔라를 통해서 모든 게 됩니다. 이 사람 루미스파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TR990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식단 어플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TR90 나올 때 식단 어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단을 여기에다 일지를 쓰면 스텔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칼로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뉴비트라는 게 있어요. 뉴비트로 운동을 매일매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스텔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갈바닉을 얼마나 쓰고 있고 루미스파를 얼마나 쓰고 있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써보세요 라고 하는 고객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몇 시에 물건을 보는지 몇 시에 누구 걸 보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는 회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베라가 깔려있는 게 벌써 한 2만 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글로벌에. 루미스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저녁 11시였습니다. 그 저녁 11시에 제품 추천을 본사가 해줄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베라를 통해서 연결된 그 고객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회사가 관리를 하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피부 체크를 해서 어떤 게 고민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앞으로 나올 신제품은 거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확장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사진화 시켜 놓은 건데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린 데모를 했습니다. 약산성 데모도 했었고 이런저런 데모를 했는데요. 앞으로 데모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만나서 그 상대방에게 베라를 깔아주고 피부 진단을 시키고 피부 진단을 통해서 추천되는 제품을 물건을 사게 하거나 그냥 헤어지면 궁금해서라도 그 사람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런 소비자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베라를만 설치를 해줬는데 너 물건 샀잖아. 피부 진단 얘가 해줬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봐. 그러면 그 사람도 물건 사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스텔라라는 걸 깔고 그 사람이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 스텔라가 알려주는 대로 고객 관리하면 그게 이 비즈니스야. 우리 진짜 플랫폼 비즈니스 해보자. 예. 어설픈 비즈니스 하지 말고 진짜로 플랫폼 비즈니스 해보자. 라고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SNS에 10,000 팔로워가 있다고 치고 베라 소비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요? SNS 10,000 팔로워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올리지 말아야 될 거 몇 번 올리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라 소비자는 그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내 소유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나 SNS 잘 못하는데. 맨날 기기 이코노미, 소셜 커머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어려운 것 같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하는 거 어렵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아직 베라가 우리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베라가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에 설치되어 있지만 내년 6월 정도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회사가 준비한 것들이 다 추가가 돼요.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12월에 기본적인 기능은 한국형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마 미국은 좀 더 빠를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요. 그래서 베라 스텔라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뉴스킨의 비전이 이런 플랫폼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8천억 정도를 투자했더라고요. 이 어플을 개발하고 이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누굴 위해서 한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심장 떨렸습니다. 정말 시장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장보다 더 먼저 가서 그물을 쳐놓고 있는 게 이 회사구나 라고 하면서 심장이 떨렸고요. 바디 아이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약간 스포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지르는 헤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바닉의 바디 헤드 있죠. 그 갈바닉의 바디 헤드가 몇 개가 박혀 있고 그게 발사가 되는 정도의 갈바닉은 이 바디 아이오는요 갈바닉이 아닙니다. 그냥 바디 아이오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갈바닉이 최초로 나왔을 때 세계 특허를 가지고 10몇 년 동안 뉴스킨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락이 처음 나왔을 때 아직은 뉴스킨이 에이지락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에이지락 특허도 언젠가 끝납니다. 몇 년 후에. 이 세계 특허를 받은 거는 뭐냐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뉴스킨의 먹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다른 회사가 가질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갈바닉이 나왔을 때 세계 특허를 받고 나왔고 에이지락이 나왔을 때 세계 특허를 받고 나왔는데 바디 아이오는 갈바닉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세계 특허를 받아온 제품입니다.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갈바닉이 최초로 나왔을 때와 에이지락이 최초로 나왔을 때 정도의 아이템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바디 갈바닉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스폰서 그룹이 조직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30에서 40명. 근데 바디 갈바닉이 나올 때 조직이 10배 성장을 해서 300명이 됐거든요. 이 정도의 성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아이오가 9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아이오, 그러니까 베라를 많이 설치를 해놓고 베라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깔아놓으면 바디 아이오는 그냥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베라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2023년 어마어마한 기회가 옵니다. 웹 3.0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이 아이템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요. 이 아이템을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고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떨리는 가슴을 안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내년 정말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서 내년 1월부터 빠빠방 터트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뉴스킨 하면 다단계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뉴스킨 해요 라고 했을 때 눈초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다단계 하는 부모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뉴스킨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좋은 사람이 돼서 뉴스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뉴스킨이 전달이 되는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편견 없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제 파트너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상도 어기지 말고 뉴스킨 비즈니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다른 라인 뺏어와가지고 비즈니스 하지 맙시다. 예, 오히려 형제 라인 돕고 100만장자 됐을 때 저 사람은 진짜 100만장자 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성공을 했어. 1000만장자 됐을 때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 많이 도와줬어.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이런 성공자가 되자고요. 뉴스킨에서만 그런 성공자가 되지 말고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러면 뉴스킨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서밋 다녀온 이야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한참 성장하고 있고요. 한참 저희는 많이 남았습니다. 2000만장자가 돼야 되니까요. 열심히 뛰고있고요. 항상 도움되는 뉴스킨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떤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서 나가는 시장의 기회까지 A부터 Z까지 알려주신 박명섭 사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올해만 또는 눈앞만 생각할 게 아니라 5년 후 그리고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면 바라보는 시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도 그리고 내가 하는 액션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웨비나가 끝나고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체만으로도 인생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1월의 마지막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